자, 일단은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 에코프로를 편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좀 설정을 잡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기 뜬 거에 대해서 PPT 넣어준 건 좋은데 텍스트로 그거 좀 달라 그랬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뭐뭐였는지. 자,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검색기 기준이 되고요. 정리를 해놓은, 그리고 장중에 이제 올려드린 내용의 기준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죠, 이거. 밑에 있는 거 기준 잡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검색기 나중에 원고로 넣을 때에도 이렇게 당겨서 만약에 그 지금은 나오네요, 그 해상도가. 이런 해상도면은 아예 안 넣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저런 해상도면. 응? 해상도에 조금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그 검색기에서 어떤 종목이 떴는지,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뭐 성공이 됐다, 뭐 끝내준다 이렇게까지 놓고 보기는 다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DBI텍의 기준은 72,600원이 이탈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절전 대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바닥을 찍고 돌리면 2% 돌리면 신규 편입을 잡아서 순절 범위 오늘 저점을 기준 잡겠습니다. 그런데 돌릴 때도 이왕이면 이제 거래가 수반되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좀 축소되는 흐름, 그리고 미래에셋 쪽의 수급이 월등히 강화되는 모습, 뭐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된다면 그때 이제 2% 기준에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DBI텍. 지금 뭐 미래에셋 쪽에 어떤 성향의 매수인지 모르지만은 최소 13만 주 이상의 순매수가 형성돼 있죠. 최소. 얼마까지 지금 그 순매수로 들어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지금 매도 물량 기준에 10만 주까지 매도 나와 있던 것은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5위 안으로 들어와야만 정확하게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NH투자가 지금 13만 2천 주니까 만약에 13만 2천 주를 팔아서 지금 6위에 놓여져 있다면은 표출된 것보다 한 2만 주 더 매도가 돼 있는 거죠. 어쨌든 13만 주 정도는 미래에셋이 순매수인데 개인이 들어온 건지, 개인들이 뭐 선호하는 창구 중에 하나니까요. 아니면은 어떤 뭐 특정한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건지 마감 이후에 한번 살펴보고 신한의 공격적인 매도가 어느 정도에서 멈춰질지. 그래서 이탈되면, 저점이 이탈되면 뭐 안타깝지만 일단 정리를 하고, 다행히 잘 지켜지고 돌려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번 저점은 73,200원이에요. 2%면은 대략적으로 75,000원, 뭐 74,500원, 75,000원 그 사이 기준에 수급이 줄어야 됩니다. 안 줄으면은 있는 물량만 그대로 또 신규 편입은 관망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탈퇴되고 재진입의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됐는데 그쪽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는 7만 주를 넘겨 프로그램 쪽이 이제 계속 유입되면서 흐름인데, 어차피 에코프로 지금 들어가는 거는 변동성 매매 기준이잖아요. 변동성 매매. 휴마지스는 아까 12%를 봤었는데 뭐 검색기는 뜨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에코프로도 검색기에는 뜨지는 않고 있어요. 검색기에는 뜨지 않고 있는데 이 에코프로 기준에 일단 어찌 됐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은 7만 주 매수의 아름아름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제보다는 형성돼 있죠. 최근 거래 대금도 넘기고 있고. 근데 최소 200만 주씩은 터져줘야 일단 어찌됐든 1조에 달하는 그런 거래 대금이 될 수 있고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뭐 고점을 계속 넘기면 거래가 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온다면 뭐 IT를 무작정 계속 그 비중을 늘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다 차익 실현돼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에코프로 BM을 어제 이제 솔직히 좀 잘라냈죠. 잘라내서 이제 LG화학이나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겨놓자라고 했는데 지금의 기준은 그렇다면은 변동성 이 2차 전지 부분이 비중이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50만 원이라는 그 명목 가격 그 부분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두 차례의 분할 매수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여유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편입을 지금 기준에 편입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거래량 부분이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뭐 최상이니까 지금 거래대금 1인가요? 1이죠. 그러면 된 거예요. 원하는 만큼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늘 기준은 밀리진 않는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강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변동성 매매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들어가서 오늘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들어가서 지금 뭐 5%인데 마음속으로 들어간 건 뭐예요? 야 10% 20% 예전의 영광을 한번 보여줘. 응? 그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변동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막판까지 안 나와 그러면 잘라내고 내일 또 보면 된다는 거죠. 내일 또 종목 검색해서 어떤 종목이든 나오니까. 오늘은 지금 에코프로가 종목 검색에 나오질 않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 1위여도 평상시 거래대금 1위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1위고 잠시만 다시 볼게요. 지금 저쪽 거에 지금 연동을 안 시켜놨더니 거래대금 1위에요. 거래대금 1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최근 거래대금 뭐 5일, 20일, 뭐 60일 거래대금 평균치 대비해서의 흐름이 제한적이고 뭐 여러 가지 수식을 넣어드린 부분 대비해서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검색계는 안 뜨고 있는 건데 우리는 프로그램 수급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수급 감안해서 50만 원이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밑으로 내려올. 72,000주가 어마어마한 물량은 아닙니다. 72,000주라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5%라도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6%까지 그렇게 해서 2.5% 신규 편입, 신규 엔드 추가 엔드 재편입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간 게 차익 실현으로 마지막에 나온 게 48만 7천 원이에요. 48만 7천 원 평균. 그럼 뭐 13,000원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근데 뭐 그 사이에 시장의 안정화나 이런 거 더 확인하고 대처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만 원이 살짝 이탈되면 한번 출렁할 것 같은데 뭐 밑으로 밀려 내려오면 밀려 내려오는 대로 추가 편입을 하면 되고요. 목표 주가는 앞전 고점 53만 원을 넘긴다라고 볼게요. 우리 기준에서 뭐 55만 원 설정을 해놔도 10% 등락 범위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손절 가격은 프로그램 수급 또 창구 동향 전체 시장 및 거래대금 확인 후 대처를 하는데 일단은 확인 후 설정 그리고 편입 평균 단가 대비해서 3% 조정 시 이렇게 해서 요 50만 원이 살짝 이탈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프로그램 비중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게 늘어나면서 이제 눌려지면 오히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준 가격 뭐 50만 원 기준으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미끄러지면 또 미끄러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편입의 설정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기준 가격에 이렇게 그리고 고점을 넘기면 고점 넘기는 기준의 편입 신규 편입을 첫 스타트를 잡으실 수도 있고 만약 50만 원 이탈돼서 훅 미끄러졌다가 변동이 나올 때 그 변동 속에서 잡으실 수도 있어요. 뭐 저가나 시가가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가 시가 뭐 동일한 공간에서 편입 설정을 잡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프리미엄이 높은 거 이런 종목을 지금 편입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분석에 속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지금 편입할 수 있는 종목은 뭐 현대차나 이런 쪽뿐이 없어요. 제한적인 쪽뿐이.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기술적인 범위에서는 일단 수급 논리의 기준인데 수급이 프로그램 쪽에서 어찌됐건 들어오면서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언제 이것을 들어 올려 칠지는 몰라요. 혹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다시 흘러내릴지에 대해서도 확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가 처음 봤을 때보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수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후장에 오히려 또 세게 들어올리는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본다. 그래서 변동성 매매를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직 계산기 이제 제가 잘랐으니까 제가 올리도록 하고 살짝 눌려지면 좋은데 지금 계속 프로그램 쪽이 수급이 들어오니까 50만 2천 원으로 일단 발송할게요. 편입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1,000원이라도 더 뭐 저가에 사실 수 있었는지 글쎄 하여간에 뭐 설명을 미리 듣고 대처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검색기 기준 설명드리려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에코프로부터 그러면 전략 간단하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검색기 기준을 보겠습니다. 한번 녹화하면 뭐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잠시만요. VVIP 방이 제가 지금 안 보여. 어디 간 거예요? VVIP 방 채팅창이 안 보여요. 지금 갑자기. 여기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매직 계산기는 제가 지금 올립니다. 에코프로 일단은 현재 기준의 2차 전지에서의 대장주는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뭐 그동안 쉬어 있었던 에코프로가 형성돼 있다. 그죠? 7만 5천 주. 뭐 프로그램 매수도 전체 2차 전지주 중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있는 쪽 그쪽이 지금 에코프로예요. 전체 2차 전지주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급에 대해서도 올려놔 드릴게요. 그러니까 막연히 에코프로가 좋네요, 올라가네요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오늘 개장 초에 SKC나 코스모 신소재도 무조건 따라붙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에코프로가 아마 검색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계속 인탑스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떠요.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 좋은데 전체 거래 대금이 우리하고 이제 조금 맞지 않는다. 그 기준이에요. 그 부분 좀 놓고 보시고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도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제 에코프로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에코프로의 편입 설정을 잡는다. 그리고 일단 코스모 형제 정리가 차익 실현이 잘 됐고 또 에코프로 BM을 어제 정리했죠. 오늘 뭐 냅뒀으면 오늘 뭐 1%라도 지금 뭐 2% 가까이 들어올려진 1.11% 들어올려준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래량과 프로그램 순매수까지 같이 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그리고 검색기 전체적인 흐름도 볼게요. 일단 에코프로 뭐 올려놓는 김에 차트도 좀 놓고 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 에코프로 이제 3월 14일에 그때 PPT 그리고 그때 원고를 놓고 봐야 되나? 뭐 문자 쌓이면 뭐 무지하게 나갔던 종목이고 16만 원대부터 해서 올해입니다. 올해 2월 7일 날 뭐 15만 원대에서부터 진짜 뭐 미친 듯이 문자 나갔고 저기에서부터 이제 200% 이상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중간에 꼬리 달 때 전량 차익 실현 또 재편입. 그러니까 냅뒀더니 더 가더라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중 하반기 비중에 또 4분기 비중에
에코프로 항상 넣어놨었다라는 거죠. 넣어놨었고 그 수익을 냈고 2월 7일에도 6일 날 야간 교육하면서 다 올려드렸고 그러니까 이런 그 수익 범위를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이제 48만 7천 원 차익 실현 이후에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져 내리질 않는다. 약한 기준이 아니다. 굉장히 강하다. 2차 전지 전체가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뜨는 이 가격들 보면 뭐 상당히 부러울 따름이죠. 매수 신호는 뭐 계속 나갔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자락 오버슈팅 저자락에서도 지금 보면 저자락에 사고 싶잖아요. 저자락에 사고 싶지 않아. 지금 보면 결과론적으로. 근데 저 당시에는 저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2차 전지 몰빵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 이외에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조차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저렇게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 목표 주가가 단계별로 다 돌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가격을 막 써드리잖아요. 써드리는데 오늘 기준에서 한번 그럼 가격을 써서 올려놔 드려 보도록 할게요. 주봉 월봉 다 보면서 에코프로 주봉의 기준 갭이 좀 나와서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요 정도 범위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월봉 기준 그리고 일봉. 결론은 뭐 주봉 놓고 보면서의 기준인데 주봉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거래가 급격히 둔화됐느냐라고 했을 때 거래가 둔화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거래 대금은 그렇게 뭐 둔화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거래 대금 놓고 보시면 이번 주에 오히려 이제 좀 없는 기준인데 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거래 대금으로 놓고 보시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 대금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널찍하게 놓고 보시면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주간 단위 기준에 1000만 주 거래량은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존의 어마어마한 시세를 기대할 때 그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으로 따진다면 뭐 5조까지 터졌는데 그 5조의 70% 수준 3조 5천억. 그 3조 주간 단위 기준입니다. 3조 5천억. 그러니까 1조 이상 거래대금이 일주일에 2번 이상 나와야 돼요. 1조 이상이. 그래야 이제 2조 넘기고 나머지 3거래일 동안에 1조 5천억씩 3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거래량이 터지느냐 여부. 오늘 기준에 200만 주 정도 터져줘야 1조거든요. 근데 200만 주가 과연 터질까의 관점인데 지금 50만 원 공방이고 프로그램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프로그램이 이제 더 얼마큼 위로 쏴줄런지는 뭐 확인이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면 오후장까지는 지금 11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시까지로 기준 잡아볼까요? 1시까지는 최소 10만 주 이상은 매수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진짜 1시까지 10만 주 이상의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1시까지 10만 주 이상의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오후장에 윗방향으로 쏴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 있는 뭐 저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고 10만 6천 원과 29만 6천 원. 그럼 어떻게 돼요? 19만 원이잖아요. 대략적으로 뭐 끝장까지 다 따지지 않고 이제 뭐 기준을 잡아도 되는데 대략 뭐 20만 원 기준이면 뭐 지금의 위치 50만 원이 50만 원 수준이 앞단계의 목표 주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에서 배운 게 뭐예요? 매직 계산기 갭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여기가 목표 주가거든요. 딱 그죠? 59만 7천 원, 뭐 59만 6천 원이 높이만큼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게 뭐가 됩니까? 이게 되는 거죠. 어떤 거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 갭에 대한 부분 1차적으로 뭐 급진갭이다라고 했을 때 뭐 마찬가지 돌파갭도 1차적으로는 주가 등락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 아까처럼 20만 원 올랐으면 20만 원. 근데 그 기준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또 놓고 본다는 거죠. 주가 등락률의 범위. 의미 있는 구간에서의. 근데 여기는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 이제 뭐 말 그대로 대바닥에 10만 원의 기준이니까 10만 원과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술적으로는 말도 안 되게 얼마? 90만 원이 목표 주가 됩니다. 90만 원이. 30만 원에 200%, 90만 원이. 만약에 30만 원을 100% 이렇게 준다면요. 6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의미 있는 그 저점의 기준을 의미 있는 이제 저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15만 원으로 기준을 잡겠다. 예를 든다면 그 15만 원 정도의 기준이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니까 20만 원이 되겠네요.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의 기준에서부터 30만 원까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50% 상승인가요? 그러면은 그 퍼센테이지로는 그 기준의 퍼센테이지로는 얼마? 45만 원이 목표주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15만 원의 기준이 의미 있는 저점의 기준이 돼서 15만 원과 이제 뭐 30만 원의 150% 기준을 잡겠다. 100% 기준을 잡겠다. 그러면 이제 60만 원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좀 밑도 끝도 없고 황당스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다 올라왔는데,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올라왔는데 얘가 어떻게 90만 원을 갈까? 근데 퍼센테이지 기준에서 2차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얼마가 됩니까? 90만 원이 됩니다. 2차 목표 주가의 기준은.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이제 지금 위치에서 놓여질 수 있지만 90만 원이라면 80%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90만 원까지 설정을 한다. 당연히 목표는 설정이 돼 있는데 중간에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온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그 자락이 이제 끝나는 거죠. 9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 갭에 대한 목표 주가의 교육 부분. 그런 부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놓고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최대폭을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기준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중기적으로 이 갭에 대한 그 설정 범위를 잡으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목표 90만 원의 기준을, 말도 안 되지만은 지금 보면 말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우리가 10만 원대에서부터 특히 이제 2월 7일 날 15만 원대 들어갔을 때 15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뭐 30만 원 잡는다. 그 100%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뭐 교육이니까 교육 그대로의 설정 범위에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한다. 90만 원의 기준이다. 그렇게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에코프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더 나오게 된다면 더 깊이 있게 기술적 분석은 좀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갭에 대한 그 교육 자료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8만 주예요. 이제 이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뭐 들어올린다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8만 주의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매수가 1시까지 최소 10만 주. 그리고 많이 들어오면 15만 주, 20만 주까지 들어와 주면 뭐 진짜 땡큐하죠. 그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놓고 보시고, 지금 뭐 50만 원 공방이니까 편하게 편입 설정 범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대처하셔도 크게 무리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90만 원 이렇게 올려놔 드리면 그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뭐 깜짝 놀라시겠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황당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은 교육용으로 한번 차분히 들여다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세요. 홈페이지 오셔서 함께 이런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지금 전화 바로 주시고 검색기 가져가시고, 이벤트 부분을 뭔가 준비는 하고 있는데 검색기 관련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지 참 지금 머리 아파요. 심사숙고해서 이벤트를 올려드리겠습니다.